얘기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재료역학이라든지 또는 구조역학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물론 재료역학 또는 구조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은 균질한 재료에 아주 이거 호모지니어스하고 선형이고 그런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짐을 구하는 공식, 이 아이가 합쳐져서 휨에 대해서 얼만큼 저항할 수 있는지의 지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얘를 우리 fractional rigidity라고 얘기를 해요. 축방향에 대해서 얼만큼 저항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축방향의 강성, axial rigidity는 우리가 AE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에 걸맞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힘을 우리가 모멘트를 작용하면 그 모멘트에 걸맞는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곡률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곡률과 모멘트와의 관계. 우리가 수직 방향에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가하면 수직 방향으로 변형률이 생기잖아. 그치? 즉, 액션은 축방향력. 거기에 associate 되는 deformation은 축방향 변형률이 되겠지. 전단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비틀면 작용하고 있는 액션은 비틀림인데 디포메이션은 그만큼 비틀어진 각이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액션이 작용할 때 얼마만큼의 디포메이션이 일어났냐를 결정할 때 얘가 휨에 대해서 강성이 아주 크면 휨에 대한 곡률이 좀 적게 일어날 거고, 축방향력이 작용할 때 축방향에 대한 강성이 얘가 좀 크면 축방향 변형률이 좀 적게 일어날 거고, 그치? 그래서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료학적, 구조학적으로 가정한 그러한 균질하고 이러한 거동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선형을 가정하니까 EI 값이 꼭 있어야 처짐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리지디티도 구하고, 그치? EI라고 하는 것은, 이 탄성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탄성계수입니다. 즉,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에서 얘가 선형 관계식을 가지면 비례상수값이 탄성계수잖아. 탄성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디선가 프로포셔널한 비례 구간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틸을 돌아가게 되면 철근을 얘기할 때 철근을 이렇게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요만큼 철근을 잘라서 푸콘 테스팅을 해보면 처음에 응력이 증가하면서 얘가 쭉 변형률이 증가되지. 쭉 비례적으로 증가해. 요 구간까지를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밋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선 아직도 탄성 구간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비례 관계는 아니고 거기면서 이제는 비선형의 탄성 관계 있는 구간을 지나서 상항복점, 하항복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성을 제공해주는 영구 변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변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응력을 증가시켜야만 되는 변형률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얼티밋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에서 브레이킹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이 얼티밋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당기면 이 부분이 엿가락처럼 쫙 늘어나서 넥킹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팍 파다해내게 됩니다. 그죠? 즉, 스틸은, 철근은 처음에 이런 프로포셔널 리밋, 비례 한계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탄성계수가 쉽게 나오지. 콘크리트는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탄성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콘크리트는 인장이 취약하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콘크리트는 인장이 취약하니까 압축에 대해서 압축강도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콘크리트의 거동을 쭉 보면 이렇게 압축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률도 증가하는데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야, 잘 견딘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취성적으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 깨져버리거든. 우리가 바로 이 취성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연성적인 거동을 기대하면서 철근을 그 안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거지. 왜? 콘크리트는 엄밀하게 스틸처럼 이 구간에 비례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례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탄성계수, 즉 비례상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틀린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잘 봐봐.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즉 응력과 변율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은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직선 구간, 즉 비례 구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콘크리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쭉 그려보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공식 384 2i분의 WL 4승 48 2i분의 PL 3승 여기에 2가 들어가잖아. 이 i가 그 프랙셔널한 리지디티를 구하면 엄밀하게 처짐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도 그 식을 써먹으려면 384 2i분의 WL 4승이라는 식을 써먹으려면 이 값, i 값다. i 값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쳐도 이 값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값이라는 게 비례상수인데 비례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비례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수님 탄성계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 그게 정답. 그런데 384 2i분의 콘크리트로 된 보 이런 거에 대한 처짐은 그 공식으로 구하고 싶다면 이를 안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값을 당연히 비례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 그래서 엄밀하게는 비례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성계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지만 콘크리트에서는 이거를 탄성계수로 하자 여러분. 오케이? 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내가 아주 뻔뻔하게 콘크리트 탄성계수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일이나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나한테 교수님 비례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탄성계수가 존재해요? 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면 안 돼. 이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이걸로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약속한 그 값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는 나한테 더 이상 비례 구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약속을 한 거니까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치?